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로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어요. 그의 집 바로 뒤편에는 거대한 숲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숲이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짐승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는 그 숲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 늘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숲의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고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로이는 주머니에 빵, 조각과 물병을 넣고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숲은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로이는 빛을 찾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걷고 또 걷던 로이는 숲의 깊은 곳에서 기이한 분위기의 빈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오두막이 하나 있었고 오두막은 수년간 아무도 찾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로이가 오두막의 문을 열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갖 종류의 색색의 불빛이 오두막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긴 수염을 가진 마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법사는 로이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이름이 마르셀 마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마르셀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 숲을 지켜오고 있었고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로이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마르셀 마법사는 로이에게 특별한 마법 책을 건네주며 이 책이 그의 진정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로이는 신비한 마법사의 말을 듣고 마법 책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마르셀은 또한 로이에게 마법을 사용할 때 반드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법은 올바른 의도로 사용될 때 가장 강력해진다고 말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로이는 마법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책에는 다양한 주문과 함께 여러 가지 마법의 원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이는 책을 읽으면서 점점 마법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주문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복잡한 마법까지 익히게 되었습니다. 로이는 마을에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마법부터 농작물을 비옥하게 만드는 마법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집들이 무너지고 마을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때 로이는 그동안 배운 마법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집을 재건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후 로이는 마법의 힘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험은 끝난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셀 마법사의 가르침 덕분에 로이는 마법사의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로이는 숲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는 숲이 주는 지혜와 신비로움을 사랑하게 되었고 마법사를 만나게 된 그날을 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로이와 마르셀 마법사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전설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빌리라는 이름의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리는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포도밭을 돌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포도의 수확이 몇 년간 잘 되지 않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는 숲속에서 빛나는 나뭇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지는 놀랍게도 말하였습니다. 안녕, 용감한 빌리. 나는 마법의 가지란다. 너희 포도밭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찾아왔다네. 빌리는 너무 놀라지 않으면서도 가지의 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가지는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 포도밭이 다시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리는 마법의 주문을 배웠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빌리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빌리와 그의 부모님은 포도밭으로 나가 마법의 주문을 읊었습니다. 그러자 포도밭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포도 나무들은 푸르게 변하고 열매들은 탐스럽게 익어갔습니다. 마법의 가지가 말했던 대로 온 마을은 다시 한번 풍성한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겨운 마을 사람들은 빌리와 그의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빌리는 마을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리는 포도밭이 계속해서 건강하려면 마법의 가지가 그 곳에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리는 당연히 그 가지를 존중하며 포도밭 한가운데 심어두었습니다. 마법의 가지는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빌리와 대화를 나눴고 빌리는 새로운 모험과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빌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을은 풍성한 포도뿐만 아니라 빌리가 전해주는 이야기들로도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빌리와 그의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고 포도밭은 여전히 마법의 가지 덕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빌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가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나며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빌리는 이 특별한 가지를 마법의 친구라 부르며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와 지금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용감한 빌리와 마법의 포도밭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빌리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앙리케토라 불리는 작은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보통의 나무들과는 달리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매년 드물게 나타나는 붉은 빛의 과일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았지만 나무는 쉽게 그 과일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클레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부모님이 없는 부하였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마을 주변의 숲을 돌아다니며 길을 잃은 여행자를 돕거나 다친 동물들을 돌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앙리케토 나무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보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나무의 과일을 크게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이들에게 이 나무에 대해 설명하며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가 숲을 돌아다니던 중 커다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강해졌고 숨을 곳을 찾던 클레르는 앙리케토 나무가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나무 아래 작은 구멍 밑으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눈에 잘 띄지 않던 작은 붉은 과일 하나가 나무의 높은 가지에 맺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일을 본 순간 클레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과일을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과일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레르의 소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작황과 평화로운 삶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소원이었기에 그녀는 과일을 조심스레 따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클레르는 과일을 손에 쥐고 조심스레 눈을 감은 채 진심으로 마을과 그 주민들을 위한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커다란 빛이 번쩍이며 과일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곡식들은 더 풍요롭게 자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상점들이 늘어가며 마을은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앙리케토 나무의 전설은 수많은 시간 동안 계승되었으며 클레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녀의 착한 마음과 타인을 위한 헌신 덕분에 마을은 축복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앙리케토 나무가 단순한 소원의 나무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는 마법의 나무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엔딩은 늘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루어졌으며 앙리케토 나무는 클레르를 시작으로 많은 착한 사람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의 나무로 남아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 미셸이라는 작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마을 근처의 숲을 자주 탐험하곤 했는데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마법적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이 말을 아끼는 장소는 바로 루미에르의 마법 호수였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아침, 미셸은 호기심에 못 이겨 루미에르의 호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호수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모습으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호수의 물은 마치 수정처럼 맑았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나비 형상의 빈 무리들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쏘아오를 듯한 찬란함을 바라고 있었죠. 호수 옆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아래에는 작고 낡은 나무 의자가 있었습니다. 미셸은 그 의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물에서 아름다운 인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은빛 비늘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용기 있는 아이야.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오다니 무엇이 널 이곳으로 이끌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멜로디처럼 미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셸은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이 호수의 전설에 대해 궁금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인어는 미셸에게 이 호수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비밀을 간직한 채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었으며 특별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인어는 미셸에게 호수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미셸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호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면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본 미셸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바람이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어는 미셸에게 이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가지 조건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호수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셸은 기꺼이 이 조건을 수용했고 자신이 겪은 신비로운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셸의 마을은 서로 더 많이 돕고 이해하는 곳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옛날 루미에르의 마법 호수의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 미래의 소년, 소녀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루미에르의 마법 호수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